말년 복을 위해 이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만듭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말년에 외롭고 가난하게 되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사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말년 복을 망치는 세 가지 풍수, 금기, 그리고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반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집도 저러는데? 부모님 집이 딱 저런데?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세요. 말년 복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텅 빈 현관은 복이 비어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까요? 딱 들어갔을 때 신발 몇 켤레가 놓여 있고 벽에는 어떤 장식이 있으며 조명은 따뜻한지 차가운지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 어떤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깔끔해요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깔끔함이 텅 빈 상태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단순한 출입구로 보지 않습니다. 집의 얼굴,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 그리고 복이 스며드는 첫 번째 관문으로 봅니다. 마치 사람으로 치면 입이나 코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듯이 집도 현관을 통해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이 휑하고 차갑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떤 기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복이 비어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부부가 생각납니다. 두 분 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셨고 자식도 다 출가하고 서울의 본인 명의의 아파트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그야말로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퇴직 이후에 이상하게도 삶이 자꾸 꼬이고 공허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관절염이 갑자기 악화됐고 아내는 이유 없이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며 자꾸 한숨만 쉬셨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돈도 들어오긴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새어나가는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느껴졌어요. 아, 이 집은 기운이 멈춰 있구나. 현관이 너무나도 휑했습니다. 신발은 딱 한 켤레, 조명은 희미하고 차가웠고 벽은 새하얗고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장식 하나, 식물 하나 없이 그 공간이 마치 사람을 반기지 않는 느낌을 주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집 현관에서 삶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혹시 요즘 들어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이 더 드시지 않나요? 그 말씀을 드리자 아내분이 눈시울을 붉히시며 그러셨어요. 맞아요. 누구라도 좀 우리 집에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너무 조용하고 썰렁해서 나 자신도 여기 있는 게 좀 허무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의 말년 복은 현관에서부터 멈춰 있다는 걸요. 현관이 텅 비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기운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복이라는 건 기운처럼 흐르다가 어디론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 공간이 너무 휑하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둘째, 사람이 오고 가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현관은 움직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정지되어 있으면 우리 삶에도 정체가 생깁니다. 셋째, 말년의 고립감이 커집니다. 풍수적으로 말년에는 공간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게 되는데 현관의 기운이 메마르면 삶도 메말라요. 특히 가족 간의 소통이 줄고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고 부부 간에도 대화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 집에서 나만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런 텅 빈 현관이 생기는 이유는 요즘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니멀 인테리어, 무조건 깔끔함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이에요. 물론 깔끔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어 있으면 그건 생기가 아니라 정지입니다. 풍수에서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기운도 움직여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상징성이나 따뜻함이 있어야 복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공간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꼭 크고 화려한 인테리어일 필요는 없어요. 작은 화분 하나, 따뜻한 조명 하나,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문패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바로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신발도 너무 정리하지 마세요. 한 켤레만 가지런히 놓는 것보다 두세 켤레가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라는 흐름의 상징이 되니까요. 그리고 조명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관 조명이 어둡거나 누렇게 변색되어 있다면 그건 이미 기운이 쇠해졌다는 뜻이에요. 밝고 생기 있는 LED 조명으로 바꿔주시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현관에 화분 하나 놓았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런데요, 정말 바뀝니다. 단순히 물건 하나를 놓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나는 내 공간을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복이 들어오는 길을 열기로 결심했다는 의미가 담기거든요.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복은 그 의식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꾼 현관을 매일 아침, 매일 퇴근 후에 마주하게 되면 그 기운이 하루하루 나에게 스며들어요. 내가 나를 반겨주는 느낌, 내가 사는 집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느낌, 그게 바로 삶의 질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고장난 시계는 운명의 멈춤을 뜻합니다. 혹시 집 안 어딘가에 멈춰버린 시계, 아직도 걸려있진 않으신가요? 벽에 걸려있긴 한데 몇 달 전부터 시간이 틀려 있었던 거,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고 침실이나 거실, 한 구석에 놓여있는 예쁜 디자인의 시계가 지금은 그냥 장식품처럼 전락해버린 채 멈춘 채로 놓여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 고장난 시계가 풍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말년 복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장난 시계는 단순한 고물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운명의 흐름이 멈춰버린 상태, 기운의 정체, 삶의 흐름이 끊긴 상징으로 봅니다. 시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도구죠.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건 곧 인생의 흐름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이 모든 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바로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계가 멈춰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나만 정지된 채 서 있는 듯한 느낌. 기운도, 일도, 관계도 모두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게 집 안에 있을 때 집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집에 멈춘 시계가 있다는 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삶에도 정체가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부부였는데 남편이 몇 년째 진급도 안 되고 사업 확장도 안 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계속 막히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점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집에 있어도 늘 무기력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한번 살펴봤는데 거실에 꽤 큰 벽시계가 걸려 있었는데 시간이 아예 멈춰 있었어요. 언제부터 멈췄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계는 단순히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선생님 댁의 운도 함께 멈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계를 교체하시고 집에 작은 변화들을 주기 시작한 이후로 남편분이 새로운 기회를 잡으셨고 아내분은 건강과 활력이 돌아왔다며 연락을 주셨어요. 물론 이것만이 모든 변화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멈춰있는 물건은 멈춰있는 에너지를 만든다. 그 중에서도 시계는 가장 상징성이 강합니다. 게다가 시계는 항상 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잖아요. 거실, 주방, 침실, 사무실, 아이방, 어느 공간이든 시계가 멈춰 있으면 그 공간의 기운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게 곧 인간관계의 단절, 일의 정체, 감정의 무기력, 말년의 고립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 말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공간의 기운이 사람에게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젊을 때는 체력과 외부 활동으로 이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기운이 나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장난 시계를 방치하는 것은 내 삶의 속도를 스스로 끊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무기력한 시간, 흐르지 않는 감정, 지나치게 조용한 공간, 정지된 삶.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느낌이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시계가 멈춰 있다는 건 결국 시간이 멈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다는 건 곧 운이 멈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간단합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시계를 점검해 보세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실 시계부터 시작해서 침실, 주방, 서재, 혹은 방 한쪽에 놓여 있는 탁상 시계까지 모두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멈췄다면 배터리를 갈거나 너무 오래된 것이면 과감히 버리세요.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흐르게 하겠다는 결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시계는 가능하면 원형이 좋습니다. 원형은 순환의 의미, 흐름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풍수적으로 가장 안정된 형태예요. 또한 지나치게 삐걱대는 소리를 내거나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시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지 조급하게 쫓겨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흐름이지 속도가 아니니까요. 시계를 바꾸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순간부터 집안에 멈춰있던 기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다시 흐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사용하지 않는 방을 짐 창고로 두지 마세요. 혹시 이런 집 본 적 있으신가요? 방이 하나 남는데 누가 들어가지도 않고 문은 늘 닫혀 있고 안에는 박스며 가전제품이며 계절 지난 이불, 안 쓰는 의자, 오래된 옷가지들이 쌓여 있고 불도 잘 안 켜고 바닥엔 먼지가 수북하고 심지어 몇 달째 아무도 청소를 하지 않은 공간. 말로는 그냥 짐 좀 쌓아둔 방이에요라고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이게 정말 위험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 즉 남는 방을 그냥 짐 창고처럼 두는 행동.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여러분의 말년복, 특히 인생 후반기의 기운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모든 공간, 방 하나하나가 다 제각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에너지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든 의미 없이 방치되면 그만큼 기운이 막히게 되고, 그 막힌 기운은 결국 거주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의 남서쪽 방은 여성, 즉 어머니나 아내의 기운을 상징하고, 북서쪽은 아버지나 가장의 권위를 의미하고, 동쪽은 장남, 서쪽은 차녀, 남쪽은 명예와 에너지, 북쪽은 지혜와 안정, 중앙은 가족 전체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공간이 아무 역할도 없이 폐쇄되어 있고 빛도 안 들고 먼지와 물건만 쌓여 있다면 그건 그 영역에 운이 막힌 것과 같아요. 더 무서운 건 그 정체된 공간의 기운이 집 전체에 퍼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게 중장년층 이후 말년으로 갈수록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젊었을 땐 외부 활동이 많고 에너지가 넘쳐나니 집 안 기운에 민감하지 않지만 50대 이후에는 점점 내 삶이 집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그 공간이 주는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부부의 집이 떠오릅니다. 은퇴를 앞두고 집을 정리하고 싶다며 찾아오셨는데 이상하게 두 분 다 자주 싸우고 피로감도 심하고 의욕이 안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을 가보니 거실도 깔끔하고 주방도 단정한데 방 하나가 문이 닫혀 있어서 여쭤봤더니 거긴 그냥 짐방이에요. 이사할 때 박스 그대로 쌓아두고 아직도 못 풀었어요 하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공기가 확 막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운이 정체되어 있었어요. 햇볕도 안 들고 환기도 안 되고 물건은 천장까지 쌓여 있었죠. 그걸 본 순간 두 분이 요즘 겪고 있는 문제들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 방이 집 전체의 기운을 끌어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풍수에서는 방 하나가 막혀 있다는 건 집의 한 부분이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 있는 기운은 삶에서 활력과 의욕, 관계, 건강까지 서서히 흡수해 갑니다. 그런 방을 오랫동안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집의 기운 자체가 무거워지고 말년의 흐름까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순환하는 에너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가 들어오고 머물고 나가고. 이런 순환이 있어야 집에 활력이 생기고 사는 사람에게도 변화와 생동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방이라도 막힌 방이 생기면 그 흐름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특히 그 방이 집 안에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면, 예를 들어 남쪽이나 중앙이라면 그 영향은 훨씬 더 큽니다. 삶이 점점 정체되고 불필요한 감정이나 생각에 휩싸이고 무엇보다 삶이 무거워졌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신이 사는 공간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이 어지럽고 쌓여 있고 막혀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진방을 만들지 마세요. 사용하지 않는 방일수록 더 관리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든 기운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방 하나를 갑자기 새로 꾸미는 게 부담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일단 정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쌓여있는 짐부터 하나씩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 다음 가능하면 그 방에 작은 생명력을 불어넣으세요. 식물 하나,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조명 교체, 그리고 가볍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하나만 놓아도 그 공간은 더 이상 막힌 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방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세요. 굳이 뭘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불을 켜고 한번 천천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년의 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돈이나 자식 복만 떠올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공간에서 내가 편안함과 생기를 느끼느냐는 거예요. 방 하나가 바뀌면 집 전체의 기운이 달라지고 결국 나의 에너지, 나의 생각, 나의 일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남는 방이 생겼다고 해서 짐을 쌓고 문을 닫아두는 건 내 인생의 한 영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체된 공간은 결국 정체된 삶을 불러오고, 무거운 방은 무거운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집안에 그런 방이 있다면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먼지부터 닦아내고 환기를 시키고 여기도 다시 살아나야지 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마음이 바뀌면 공간도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인생도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말년 복을 막는 3가지, 다시 말해서 텅 빈 현관, 고장난 시계, 짐으로 막힌 방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봤죠. 사실 처음 들을 때는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가지 모두 우리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오히려 심각성을 못 느끼고 넘어가는 것들. 하지만 풍수에서는 공간이 곧 사람의 기운이고 그 기운이 인생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 보이는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한 사람의 삶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관이 텅 비어 있으면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고장난 시계를 방치하면 시간의 흐름이 멈추고, 쓰지 않는 방을 짐 창고로 두면 삶의 한 부분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나 미신 같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휑한 현관이 나를 맞이하고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춘 지 오래고 어느 한 방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먼지 쌓인 짐으로 가득하다면 그 집에서 얼마나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받는 무의식적인 영향, 그게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말년에 들어서면 그 기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이 줄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니까요. 그 말은 곧 집이 나 자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년 복이라는 건 집의 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절대 텅 비워두지 마세요. 작은 화분 하나, 따뜻한 조명 하나만으로도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둘째, 시계는 흐름입니다. 고장난 시계를 방치하는 건 곧 운을 멈추는 겁니다. 지금 집안의 모든 시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동이 안 되는 건 고치고 오래된 건 버리세요. 셋째, 남는 방을 짐창고로 두지 마세요. 방 하나가 막히면
집 전체의 기운이 무거워지고 결국 내 삶도 무겁고 정체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능하면 정리하고 생기를 넣어주세요. 아주 작아 보이는 변화지만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지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은 준비된 공간에만 머무릅니다.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들어와도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한번 집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현관은 어떤지, 시계는 움직이는지, 창고처럼 쓰는 방은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여기에 내 삶이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신발을 한 켤레 더 꺼내놓는 것, 시계 배터리를 갈아주는 것, 진방 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것,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말년 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좋은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건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준비하고 공간을 돌보고 기운을 흐르게 만들어야 진짜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 나면 아 맞다, 우리 집도 그렇구나 하고 떠오르시는 공간이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바꿔야 할 자리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사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공간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집에 흐름이 있고 생기가 있고 무엇보다 말년의 복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당신의 대운을 기원합니다.